브레트쿤과 지금 바로 일본어. 지금 바로 시작해야지. 마음먹은 지 3주 만에 어느새 내가 일본어 능력자. 생생한 일본어, 쉬운 일본어. 브레드쿤과 지금 바로 일본어. 사실 이전에는 이 일자를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저희 교재 앞에 또 이렇게 일본어라고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어느샌가부터 이 일본어에 고정이 되었네요. 어쨌든 오하이오 konnichiwa 곤방와 송센세 데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마스형 정중형과 함께 떠나는 과거 여행. 맞아요. 마스형의 과거 시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마스케노 가코게요 勉強します. 뭐뭐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의지도 표현할 수 있었던 마스형. 사실 존댓말 뭐뭐 합니다, 뭐뭐 해요는 정중형이라고 불러야 하고 문법 용어에서 마스형은 마스를 붙이지 않은 앞부분을 나타내지만 교재에서는 마스가 정중의 의미를 가진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중형, 마스형 두 용어를 통일해서 마스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지난 시간을 마치고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센세,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정중한 표현으로 마스 말고도 동사 기본형을 활용해서 勉強するんですよ처럼 말하기도 하던데요. 편형도 안 해도 되고 더 쉬워 보였어요. 물론 마스형 외에도 회화에서 자주 쓰는 해요체가 더 있답니다. 어떤 형태는 변형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서 더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더 캐주얼한 느낌도 분명 들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직 친해지기 전이라면 더더욱 너무 편한 일본어, 너무 캐주얼한 말투보다는 마스형을 활용해서 말하는 편이 좋답니다. 또 마스형은 뭐뭐 합니다, 해요의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마스를 뗀 앞부분에 여러 문형들을 연결해서 정말 다양한 의미로 자연스러운 회화를 구사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일본어를 마스터한 뒤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마스형과 앞으로 배울 문형들이 실제로 어떤 쓰임을 갖는지 경험해보고 지금 바로 일본어로 더 트인 귀로 듣고 따라 말하기 연습하다 보면 더 발전된 형태의 회화체, 다양한 정중형, 나아가 반말체까지 마스터하실 수 있답니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브레드쿤이 일본 현지에서 부딪히면서 직접 경험했던 일본어 학습 과정을 녹여서 같은 단어도 더 생생하게 활용해보기, 진짜 일본인처럼 말하기에 정말 중점을 두고 집필한 책이랍니다. 우리 믿고 따라가 봅시다. 좋아요. 서두가 길었네요. 약간 꼰대 요즘 말로 갖다 떤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면 마스형으로 과거 표현하기 어떤 방법일지 살펴볼까요? 학습 목표를 잘 살펴봅시다. 어쩐지 데자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마시다, 마센데시다? 어디서 많이 본 녀석인데? 맞아요. 데스의 과거형 데시다와도 닮아 있고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마무리 체크에서 만났던 자 아리마센 데시다, 쿠 아리마센 데시다와도 닮아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형과도 친해져 있답니다. 방법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핵심 문형 파보기로 출발합니다. 자, 이키마스. 먼저 동사의 정중형, 마스형 만들기를 복습해 봅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동사 그룹 나누기를 복습해 주세요. 마스형 만드는 방법도 꼭꼭 말로 연습해 보세요.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열심히 복습해 오셨죠? 센세 복습은 일단 둘째치고 방금 시마스라고 맞아요. 오네가이시마스 역시도 부탁해 합니다. 이 마스형, 시마스가 들어간 활용 문장이랍니다. 어때요? 엄청 많이 쓰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은 집에 있습니까? 있나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맞아요. 今日は家にいますか?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사람이나 동물의 존재를 나타낼 때 연습했던 이마스 역시도 있다라는 뜻의 이그룹 동사 이루를 마스형으로 변형한 거였죠. 왜 아리마스, 이마스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루, 이루는 둘 다 루로 끝났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건지 지난 데이 15에서 공부해 보았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역에서 1시간 기다립니다. 말해봅시다. 보통은 역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요. 이렇게 일상을 말할 수도 있고, 역에서 1시간 기다릴게요. 의지나 계획을 말할 수도 있답니다. 말해볼까요? 에키데 1시간 맞지마스. 오, 아주 잘하셨어요. 복습 잘해오셨네요. 100점! 자, 그러면 이 문장들을 우리 과거로 보내봅시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마스를 마시다로 만들면 끝! 센세 어디서 이 장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데스가 데시다로 바뀌면은 과거의 의미를 갖게 됐던 것과 같은 원리랍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바꿔서 말해볼까요? 대신에 이제 과거로 보냈으니까 함께했던 오늘 역시도 어제로 보내버릴게요. 겨우는 기노로 표현해서 말해봅시다. 어제는 집에 있었습니까? 해볼까요? 기노와 이에니 이마시다가? 잘하셨어요. 마스를 마시다로. 처음 공부했을 때는 진짜 좀 솔직히 진짜 좀 미웠다. 진짜 마스 형 진짜 너란 녀석. 하지만 이젠 정말 고마운 존재야. 마스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간단하죠? 간단데시다네. 그러면 역에서 1시간 기다렸습니다. 역시 말해봅시다. 에키데 1시간 맞지마시다. 야, 잘하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콘나 깐지대 쭉 가보자고요. 이번에는 부정형도 과거로 보내봅시다. 하는 김에 우리 부정 과거형도 함께 연습해 볼게요. 먼저 복습입니다. 유리코 씨를 만나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유리코さんに 아이마센까? 잘하셨어요. 우리 지난 예문에서는 유리코さん또 아이마센까? 누구누구와 과라는 뜻으로 또 아우로 말했었죠. 일반적으로는 니 아우를 쓴다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활용해 봤어요. 을룰로 해석한다고 해도 무조건 오가 되는 건 아니다. 동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역시도 마무리 체크해서 언급했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정리해 봅시다. 한 번 더 말해 봅시다. 유리코さんに 아이마센까? 의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리코상이랑 만나지 않을래요? 처럼 제안의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아침밥은 먹지 않습니다. 해볼게요. 아사고항와 다베마셈. 잘하셨어요. 이 문장을 들으면 보통은 아침을 안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실제로 질문을 한 상황이라면 저 아침은 안 먹을게요. 처럼 지금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요. 마스형은 현재 혹은 미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활용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편한 수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TMI, 필요 없는 정보를 남발하지만 저는 눈 뜨자마자 배고파서 냉장고 앞으로 가는 스타일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부터 여러분들 눈치채셨다고요? 맞아요. 제가 미리 타임머신을 UFO를 준비해 놨어요. 마생의 과거형은 마센데시다랍니다. 자, 아리마센데시다. 그 아리마센데시다. 더 정중한 존댓말 버전의 형용사 과거형을 공부할 때 우리 마무리 체크를 통해서 잠시 만났던 표현들인데요. 여러분들께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미리 한번 띄워놔 봤어요. 너무 간단하죠? 마생이 부정, 데시다가 과거 담당, 마센 데시다 하시면 과거 부정형. 좋아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연습해 봅시다. 유리코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해볼게요. 유리코さんに 会いませんでしたか?
좋아요. 바로 넣기만 하면 끝이죠. 마생을 마센데시다 하고 까까지 붙이기. 이번에는 아침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었어요. 해볼게요. 딱딱한 해석 아닙니다. 이렇게 그대로 해석해도 되지만 아침밥은 안 먹었어요처럼 자연스럽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아사고항와 다베마센데시다. 잘하셨어요.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와리마시다. 혼또 진짜로 하이 오와리마시다. 네, 진짜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는 술술술 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미의 동사로 활용해 봅시다. 먼저 마시다. 동사의 정중한 과거형 말해 볼게요. 먼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연습해 보려고 해요. 이제 익숙하시죠? 동일한 내용을 뭐뭐 했나요?로 질문해 볼까요? 어떤 만화를 읽었나요? 말해 봅시다. 돈나 만가오 여미마시다까? 잘하셨어요. 만가, 만화라는 뜻이죠. 앞서 공부했던 지시어처럼 노로 시작하는 돈나는 의문의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어떤으로 해석합니다. 구체적인 특성을 물어보는 말인 거죠. 이번에는 공원에서 누구와 놀았어요? 질문해 봅시다. 일본에는 유명한 공원이 많죠? 우에노 공원, 우에노 공원 같은 곳이요. 공원에誰と 遊びましたか? 누구는誰였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마스형의 과거형으로 답변해 볼게요. 스포츠 만화를 읽었어요 해볼까요? 스포츠 만가오 여미마시다. 잘하셨어요. 또 이렇게 스포츠 만화처럼 또 하나의 명사같이 쓰이는 말들은 연결하는 조사, 노 없이 한 단어처럼 말씀하시면 된답니다. 일본에와 오모시로이 스포츠 만가가 오이 데스 네. 제가 뭐라고 할게요? 맞아요. 일본에는 재미있는 스포츠 만화가 많죠라고 했어요. 제가 또 집에 또 지난번에는 이제 뭐 추리 만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농구 만화 정권을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이 스포츠 만화, 농구 만화 했을 때 나왔던 배경음악인데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시작이다 하면서 웃으셨을 수도 있는데 웃으셨길 바랍니다. 어쨌든 추천합니다. 오스스메 데스. 이번에는 친구랑 공원에서 놀았어요 해볼게요. 토모다치토 공원에 아소비마시다. 잘하셨어요. 이제 마스형 만들기는 아주 쉽게 소화하시는군요. 이번에는 조금 길지만 마찬가지로 어렵지는 않은 마스형의 과거 부정형을 의문문으로 말해봅시다. 마생을 마센데시다로 바꾸기. 어제는 비가 내리지 않았나요? 해볼까요? 기노와 아메가 부리마센데시다가? 좋아요. 특히 비를 발음할 때 억양에 유의해야 해요. 한자 없이 귀로만 들을 때는 억양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랍니다. 아메라고 발음합시다. 일본어는 부정형이 뒤에 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나요? 지만 사실 안 내렸나요? 랑 같은 의미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공부 안 했나요? 해봅시다. 도서관에 勉強しませんでしたか? 좋아요. 도서관에 포인트를 두면 도서관에서 공부한 거 아니에요? 가 되고 공부에 포인트를 두면 도서관에서 공부 안 했어요? 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일본어를 마스터한 뒤에 더 의미가 잘 느껴지는 문형으로도 연습해 볼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는 세나상과 전화 안 했나요? 전화하지 않았나요? 질문해 볼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브라더군의 일본 여사친이죠.
함부로 외모 칭찬을 하는 건 좋지 않지만 시크한 외모, 걸크러쉬. 제 최애 여사친 분이랍니다. 왠지 브래드 쿤에게 질문하고 싶은 대사네요. 말해봅시다. 세나산도 電話しませんでしたか? 마치 추궁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질문이랍니다. 그러면 대답해 봅시다. 昨日は雨が降りませんでしたか? 에 대한 대답이에요. はい、昨日は降りませんでした. 네,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살려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 내렸어요 하시려면 はい、降りませんでした. 혹은 네, 어제는요. 안 내렸는데 어제는요 하시려면 はい、昨日は. 이렇게 꼭 완전한 문장으로 꼼꼼히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국어를 한다는 감각으로 생략도 해보고 원하는 부분만 선택도 해봅시다. 이번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図書館で勉強しませんでしたか? 에 대한 대답이에요. 図書館は休みで勉強できませんでした. 좋아요. できませんでした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라는 뜻의 이그룹 동사 데키르의 변형이랍니다. 사실은 스르의 친척격, 가능형에 해당하지만 그냥 동사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가볍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해석하면 도서관은 휴일이라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못했어요가 되겠죠. 저라면 도서관가 야스미데 도서관이 휴일이라 이렇게 가를 써서 자연스럽게 줄여서도 말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은 저 도서관에서 공부 안 했어요. 카페에서 했어요. 私図書館で勉強しませんでしたよ. 카페でしました.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형을 활용한 정말 자연스러운 회화랍니다. 앞서 살짝 맛보기로 공부했던 종조사까지 붙이면 완벽! 이번에는 세나さんと電話しませんでしたか? 에 대해서 대답해 볼게요. 네, 세나さん과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전화 안 했어요. 해봅시다. セナさんとは電話しませんでした. 잘하셨어요. 에? だったら誰と? 그럼 누구랑 전화? 마사카 아유미さん? 설마 아유미さん? 아유미さん 역시도 브래드 쿤의 여사친인데요. 또 여사친분들한테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농담은 조다마 코코마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후후후 과거형, 마스형에서도 놓칠 수 없죠. 댄스 타임! 리즈무 타임! 조금 긴 문장들도 있었지만 노력해서 간바떼 리듬을 타보겠어요.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서 말해보세요. 음치, 박치, 몸치, 뚝딱이. 어쩔 수가 없이 잠시 이 호흡을 너무 이어가고 싶지만 장비를 착용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한번 넘겨보시면서 문장 다시 한번 직접 말하기 연습해보세요. 무언가 생긴 것 같다면 여러분들 기분 탓입니다. 한번 리듬을 맞춰보겠어요. どんな漫画を読みましたか? 公園で誰と遊びましたか? スポーツ漫画を読みました. 友達と公園で遊びました. 이번에는 과거 시제입니다. 똑같이 과거요. 부정형입니다. 昨日は雨が降りませんでしたか? 図書館で勉強しませんでしたか? セナさんと電話しませんでしたか? 이번에는 대답해 볼게요. 까를 떼고. はい、
昨日は降りませんでした。図書館は休みで勉強できませんでした。セナさんとは電話しませんでした。제가 방금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도대체 무슨 춤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제는 장단에 탄다고 생각합시다. 얼쑤! 여러분들. 어쨌든 잘 따라 말하셨으면 됐습니다. 다이행 요크 데키마시타. 데키마시타? 맞아요. 할 수 있었어요. 잘했어요. 라는 뜻이죠. 송센세의 말을 이렇게 하나둘씩 이해해 나가는 지금 바로 미나상. 혼돈이 스테키 데스. 정말 멋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녹여서 일본 현지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회화 상황 연습해 볼게요. 본격 실전 회화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바로 미나상, 오키나와니 맨소레. 오키나와 특유의 인사말인데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는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제주도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국토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섬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뭔가 따뜻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휴양지로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선생님, 일본 원래 섬이거든요. 맞는데 이제 제주도 같은 느낌이다 이거죠. 떨어져 있는 섬. 오키나와는 위치적으로도 남쪽이라서 기후라든지 모습이 굉장히 본토와는 다른 느낌이지만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특유의 장점이랄까요? 매력이 있는 곳이라 저도 가장 좋아하는 지역을 뽑아봐 하면 과감하게 오키나와를 좋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애정하는 곳이랍니다. 오키나와에 거주 중인 이유 씨가 오키나와에 놀러 온 지훈에게 오키나와를 소개하는 간단한 말들과 함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지훈상, 오키나와니 맨소레. 후쿠오카から飛行機でどのくらいかかりましたか？ 2時間かかりました。海の色がとても綺麗でしたよ。ああ、そうですか。これからホテルにチェックインします。ホテルは海の近くを予約しました。ホテルまで車で行きますか？レンタカーを借りました。렌터카 잘 들리시는 단어셨죠? 오키나와는 제주도처럼 렌트카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다라는 말도 들린 것 같고 여러 단어들이 들렸는데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 마스영의 과거형에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봅시다. 지훈씨, 오키나와에 오신 걸 환영해요. 후쿠오카에서 비행기로 얼마나 걸렸어요? 2시간 걸렸어요. 바다 색깔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그래요? 이제 호텔에 체크인 할게요. 호텔은 바다 근처를 예약했어요. 호텔까지 차로 가나요? 렌터카를 빌렸어요. 같이 여행을 가고 싶네요. 정말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호텔. 체크인이라는 뜻이죠. 앞서도 여러 가지 예시들이 등장했지만 특히 이렇게 영어로 된 단어를 카타카나로 살짝 바뀐 발음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은 좀 더 외우기 쉽겠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맨소레,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요코소의 오키나와 버전으로 쓰는 말이랍니다. 오키나와에 가서 맨소레를 듣고 밝게 웃는다면 일본어 좀 공부했는데? 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겠죠? 여기서 도노쿠라이 가카리마시타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앞서 쑥쑥 팁에서도 살짝 다루고 있는데요. 도노쿠라이, 도레쿠라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라는 뜻으로 추상적으로 그 양을 혹은 정도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아주 다양한 표현과 함께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 자체로 외워봅시다. 어느 정도? 오키나와는 뭔가 제주도 같은, 제주도와는 물론 다른 매력이 있지만 정말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 본토만큼이나 맛있고 멋진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광지랍니다. 오키나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이번 브레드쿤의 오샤베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샤베리도 꼭꼭 놓치지 말고 읽어보세요. 最後はまとめだよ. 마무리 책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마스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문장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먼저 마스형, 정중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룹별로 방법이 달랐죠? 가장 고맙고 쉬운 이 그룹은 루를 떼고 마스 붙이기. 혹시나 그룹 나누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룹을 나누는지에 대한 방법도 적어봤어요. 루로 끝나고 이 혹은 에가 앞부분에 붙어 있으면 이 그룹. 물론 이런 모양이어도 예외로 1그룹인 단어들도 있었죠. 따로 외워두셔야겠죠? 3그룹은 동제로 바뀝니다. 시마스, 기마스. 1그룹은 어미 우단을 2단으로 바꾸고 마스를 붙이죠. 예외 1그룹에도 유의해보자고요. 대신에 이 규칙으로 마스를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쉬웠어요. 마스 부분을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아주 살짝의 변형만으로도 다양한 의미들을 표현할 수 있었죠. 우리 한번 한글 뜻을 읽어보면서 쭉쭉쭉 따라서 말해봅시다. 이쿠, 이키마스, 이키마센, 이키마스까? 이키마시타, 이키마센 데시타, 이키마시타까? 이키마센까? 이쿠토키. 잘하셨어요. 특히 기본형으로 말했을 때는 반말로도 쓸 수 있다. 일본어는 명사를 수식할 때의 형태가 기본형과 같은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갈 때 앞서 공부해 봤었죠. 그대로 연결해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단, 일본어의 시제가 중요했죠. 현재 혹은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스, 마셈, 마스카 같은 경우는 지금인지 앞으로 그렇게 할 건지 제안하는 건지 시제에 유의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으로 바로 말해봅시다. 오후는 도서관에 있었습니까? 해볼까요? 午後は図書館にいましたか? 고마운 마스형. 마스를 마시다로 바꾸기만 하면 바로 과거로 만들 수 있었죠. 까를 붙여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친구와 파티를 했습니다. 해볼게요. 先週友達とパーティーをしました. 이렇게 과거를 나타낼 때는 과거와 함께, 과거 시제와 함께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공부했었던 과거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 복습해 보시면 좋겠죠? 아침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해볼게요. 朝コーヒーを飲みませんでしたか? 너무 TMI를 남발합니다만 저도 말하려고 하니까 죄송해가지고 저는 커피를 잘 못 마신답니다. 약간 이제 에스프레소를 마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가끔, 막걸리 말고 아주 가끔 듣는데 저는 커피 마시면 너무 두근두근 거려서. 여러분들은 코히오 노미마센 데시타까? 커피를 마셨나요? 가볍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어제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해볼게요. 정말 부드럽게 안 마셨어요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昨日はお酒を飲みませんでした. 잘하셨어요. すごい! 今日も最高だよ. 다음 시간에는 데이 17, 오늘 공부했던 마스, 마시다, 마쇼, 마스형, 정중형을 활용한 여러 문형들을 공부해 볼게요. 특히 정말 많이 활용하게 될 뭐뭐 하고 싶습니다. 타이데스 표현을 연습해 볼 텐데요. 타이데스, 이 형용사?
엄청 중요한 거는 제가 살짝 흘려봤어요. 이 형용사를 복습하고 오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 희망의 표현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룹 나누기, 마스, 그리고 마스를 활용한 형태들 복습해 보시고 17과에서 만납시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돌아오세요. 마테르から早く来てね. 지금 바로 마스형 일본어.